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이제 다육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이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육이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장마도 빨리 찾아오고요. 또 굉장히 비가 자주 옵니다. 그러면서 다육이들이 뭐 웃자라기도 하고 무름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제 막 탄저병에 걸리는 다육이들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때가 이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다육이들 중에 품종도 품종이지만 특히나 이렇게 큰 화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콩분의 다육이들도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화분이에요. 여기 안에 이제 작은 이제 소품종이다 보니까 이런 작은 화분에 살고도 있지만 이 화분을 보시면 굉장히 흙이 들어가는 양도 적고요. 그리고 또 높이도 높지 않다 보니까 물을 줬을 때 굉장히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는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작은 화분 그리고 높이가 이렇게 높지 않은 화분 한마디로 물을 줘도 빨리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물이 또 빨리 마르는 이런 화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이런 화분과 더불어서 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분은 이 화분 자체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마름이 빠른 화분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런 다육이들은 좀 습한 여름에 이 안에서 살고 있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는 거를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아이들이 이제 아프냐면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을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더운 날씨에 비를 흠뻑 맞는다거나 비를 흠뻑 맞고 나서 3, 4일 정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이렇게 큰 화분 안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무름이나 이렇게 세균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이죠. 왜냐면 물마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화분 안에 흙도 많이 있고 또 높이도 있다 보니까 물이 마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물을 흠뻑 맞고 나서 이게 이제 통풍이 좀 안 된다거나 물마름이 지속이 되는 환경이라면 이런 다육이들은 조금 더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큰 화분을 쓰는 것도 사실 뭐 취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 더군다나 이렇게 펜댄스처럼 여러 포트를 합식을 했고 또 이렇게 이게 가지가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는 롱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높은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주고요. 베이비핑거도 처음에는 굉장히 더 많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화분에 심어주었는데요. 이렇게 환경이잖아요. 뭐 햇빛이 많이 쬐거나 네, 뭐 바람이 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이 또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화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또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다육이가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다육이들의 이제 건강이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다육이의 크기와 화분은 비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농장에 다니면서 이 고수분들을 만나고 또 농장 사장님들에게 이 다육이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육이가 좀 크다고 해서 꼭 큰 화분을 쓸 필요가 또 없고요. 아주 작은 콩분에서도 다육이들이 또 크게 성장을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큰 다육이라고 해서 큰 화분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취미생활로 또 예쁜 다육이는 또 예쁜 화분에 또 거기에 맞는 또 멋진 화분에 심어주고 싶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화분을 선택하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이제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육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셨을 때 큰 화분, 다육이보다 좀 큰 화분을 선택을 하셔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으시다면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가 더워질 때에는 조금 더 물마름에 신경을 써주시고 아예 이렇게 무더워진 날씨에는 단수를 잘 해주시고 이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보면 내가 물을 주지 않더라도 내리는 비나 혹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물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실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정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이런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는 때에는 이렇게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고도 물음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큰 화분에 흙도 많이 들어있고 물마름이 좀 어렵다 이런 환경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 관리에 특히나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화분을 또 사용을 할 때에는 물마름이 또 중요한 거를 알기 때문에 밑에는 이제 배수충을 굉장히 많이 굵은 마사를 넣어서 많이 넣어주었고요. 특히나 이제 물 빠짐을 위해서 이렇게 합식을 하는 다육이나 큰 화분을 이용을 하실 때는 마사를 훨씬 더 많이 넣어서 물을 많이 먹더라도 충분히 네, 물마름이 잘 될 수 있는 배수충이 잘 되는 흙을 또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품종에 따라서도 많이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베이비핑거는 사실 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다육이는 아니어서 특히나 물을 좋아하지 않는 품종인데 이렇게 큰 화분에 다육이를 키우고 있다면 더더욱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특히나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이렇게 다육이들 중에 화분이 좀 크거나 내가 분갈이를 해줬을 때 상토를 좀 많이 넣었던 화분들 그리고 이렇게 높이가 있는 화분들은 훨씬 더 좀 물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통풍에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물을 먹고 난 뒤에는 정말 직광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살짝 웃자람이 있더라도 반그늘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건강하게 다육이를 또 키울 수가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핑크 스텔라예요. 제가 이름도 말씀을 못 드렸네요. 네, 이 아이는 이제 핑크 스텔라인데요. 이렇게 4개의 얼굴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물을 사실 한번 줄 때 저는 이제 저면관수로 푹 주거든요. 워낙 이제 물 빠짐이 빠른 화분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물도 잘 마르고 또 환경이 좋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웃자람도 없이 이 안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이 아이는 이제 캐라리언이에요. 캐라리언은 진짜 물이 들면 너무너무 또 예쁜 아이 중에 하나죠. 정말 환상적인 아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네, 물 빠짐도 아주 좋고요. 환경이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소품종 아이들은 이제 또 작은 화분을 또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실 때는 보통 이제 이 다육이의 사이즈보다 화분을 좀 작게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또 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여름철에 이렇게 좀 크고 또 높이도 있고 물마름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이런 화분과 또 그런 배양토를 사용한 또 다육이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한 번 더 눈길을 보내주시라는 네, 또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아이들은 좀 걱정이 덜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더워지면 저도 이렇게 큰 화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물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정보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